나이 들수록 사람은 얼굴보다 말투로 기억됩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자녀는 점점 말을 줄일까요?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왜 후배는 나를 어려워할까요? 틀린 말도 아닌데 왜 대화가 끝나고 나면 관계가 더 멀어진 느낌이 들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할 때 느껴지는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답을 빨리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는 말투는 어떤 말투인지, 반대로 존경받는 어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이거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내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다시 만들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후배, 이웃. 새로 만나는 사람보다 계속 함께 가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중년 이후 관계는 한 번 크게 싸워서 무너지기보다 작은 불편이 반복되면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말만 하면 긴장된다. 또 혼날 것 같다. 또 가르치려 들 것 같다. 또 내 이야기는 끝까지 못하겠구나. 이 느낌이 몇 번 쌓이면 사람은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마음으로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보이는 신호가 있습니다. 말이 짧아집니다. 대화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적당히 맞장구만 치고 끝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요즘 애들이 원래 그래. 다들 바빠서 그렇지. 이 정도로 넘기시는데 사실은 말투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용을 잊어도 분위기는 기억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흐려져도 무시당한 느낌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존경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는 말투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가르치려는 말투입니다. 이건 대부분 나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내가 더 살아봤고 더 많이 겪어봤고 상대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빨리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건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내 말 들어보면 나중에 알게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 순간 필요한 게 정답일까요? 이해일까요? 대부분은 정답보다 먼저 이해를 원합니다. 힘든 사람은 해결책보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를 먼저 듣고 싶어 합니다. 실수한 사람도 그래서 네가 틀렸어. 이 말보다 당황했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보면 좋겠다. 이 말을 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늘 가르치려는 말투는 상대의 감정을 건너뜹니다. 바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교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받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자녀나 후배가 내 앞에서 점점 말이 짧아졌다면 그 이유는 내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늘 먼저 가르치려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늦게 말해도 되지만 상처는 한 번 생기면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이건 꼭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해도 더 아프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니? 요즘 애들은 왜 다 그러니?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해? 네가 뭘 안다고? 별것도 아닌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이런 말은 겉으로 보면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나는 존중받고 있지 않구나. 이 사람은 나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구나. 사람은 틀렸다는 사실보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혼난 건 잊어도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상대는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리를 둡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표현이 줄어들고 중요한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또 작아질 게 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설명한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낀 적이 없었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지식보다 태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내가 어떤 눈높이로 상대를 대했는지가 더 먼저 드러납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상대를 낮춰서 자기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깊은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도 창피하지 않고 실수해도 인격까지 깎이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을 낮춰서 존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걱정으로 포장된 통제의 말투입니다. 이건 특히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봐,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야 해.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 말들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사랑에서 시작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 인생을 아직도 내가 못 사는구나. 사랑받는 게 아니라 관리당하는 느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걱정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계속 통제의 말로만 나오면 사랑보다 압박으로 들립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는 완벽해서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이 계속 불안, 지시, 훈계, 예측으로만 들리면 자녀는 점점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걱정과 훈계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억울함을 느끼십니다. 내가 사랑해서 한 말인데 왜 그러냐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의도만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관계는 전달 방식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자녀가 예전보다 덜 말한다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말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말투입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는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꺼냅니다. 나도 그랬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힘든 일도 겪어봤어. 그래도 그 정도는 견뎌야지. 대부분 나쁜 뜻은 아닙니다. 격려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내 얘기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위로받는 게 아니라 비교당하는 느낌이다. 사람이 힘들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 그 마음 이해된다. 이 정도면 충분한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조용히 받아주는 것보다 빨리 뭔가를 말해서 채우는데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공청보다 설명, 공감보다 조언, 이해보다 내 경험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공감은 내 이야기를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능력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괜히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사람. 대개 그런 사람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빼앗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로 존경받는 어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말수가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뿐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짜증을 내면 겉으로는 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태도만 보고 바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 안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좋은 어른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풀립니다. 내가 말을 정리해서 못해도 조금 서툴게 말해도 그 사람은 내 뜻을 함부로 끊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듣는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의 말에 훨씬 더 귀를 기울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좋은 길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보다 마음을 먼저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건 관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맞는 말을 빨리 해주는 것이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에서는 맞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바로 교정부터 하면 방어심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깊은 어른은 이 순서를 합니다. 먼저 마음, 그 다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바로 말하는 대신 많이 당황했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후자는 잘못을 덮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전달되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기 잘못도 돌아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의 말은 세게 말하지 않아도 남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마음이 안전해야 말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단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말은 되게 너무 쉽게 단정합니다. 넌 원래 그래. 사람은 안 바뀌어. 그 사람은 답이 없어.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그건 무조건 틀렸어.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갑니다. 설명할 공간도 없고, 변화할 공간도 없고, 다시 시작할 공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깊은 사람의 말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혹시 이런 이유도 있었을까?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한번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쉽게 재단하지 않겠다는 태도, 사람을 한순간에 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게 말의 깊이를 만듭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생각할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깊은 말은 상대를 막다른 곳으로 몰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말로 자기 불안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투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투를 기술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된다, 참으면 된다,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투는 기술보다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빨라집니다. 내가 조급하면 상대를 빨리 바꾸고 싶어집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정적인 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친 말투 뒤에는 성격보다 불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세게 말했을까? 왜 상대가 끝까지 말하기도 전에 결론부터 냈을까? 어쩌면 내 안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책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곧바로 상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한번 자기 안에서 다룹니다. 숨을 고르고 조금 늦추고 정리한 뒤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느리지만 분명하고 부드럽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좋은 말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하지 말고 한 호흡 늦추는 겁니다. 많은 상처는 틀린 말을 해서 생기기보다 너무 빨리 말해서 생깁니다. 감정이 올라온 순간 바로 말하면 같은 내용도 훨씬 날카롭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특히 화가 날 때, 답답할 때, 상대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꼭 이 톤으로 해야 하나? 이 말이 상대를 살릴까? 움츠러들게 할까? 내가 맞다는 걸 보여주려는 건가? 관계를 지키려는 건가? 이 질문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깊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조언 전에 질문 하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대신 그때 어떤 마음이었니? 그러면 안 되지. 대신 네가 보기엔 뭐가 제일 힘들었어? 내 말대로 해. 대신 내가 먼저 좀 이해해도 될까? 이렇게 바뀌면 대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질문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너를 함부로 단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방어하기보다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도 정리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어른은 상대를 몰아붙여 깨닫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문장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무뚝뚝해서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투는 성격만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연습하면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히 낯간지럽고 너무 약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내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다. 내가 너무 단정했을 수도 있겠네. 내 말이 부담스럽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조금 더 듣고 말할 걸 그랬다. 이런 말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에서는 아주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겸손, 존중, 배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센 말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해주고 싶은 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어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는 말투 4가지를 봤습니다. 늘 가르치려는 말투,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 걱정으로 포장된 통제의 말투,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말투, 그리고 존경받는 어른들의 말 습관도 봤습니다. 먼저 듣고, 마음을 먼저 다루고, 안정하지 않고, 자기 불안을 함부로 던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결국 존경은 나이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직함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살아온 시간만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존경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태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이미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면 그걸 너무 늦은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차렸다면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말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도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보다 깊이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내가 바꾸고 싶은 말습관 한 가지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더 깊은 어른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